파리의 한 대학교, 한국인 여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토론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쭈뼛대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손을 들고 발언하는 한국인 여학생.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데요. 도대체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르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파슨스 파리 패션 디자인 학과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이에요. 파슨스 파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학교 중 하나로 여기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고 저도 그런 학생들과 함께 패션을 공부하고 있죠. 매년 수많은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패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파리에 오고 그 중에는 저처럼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주로 프랑스나 유럽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는 편이에요. 저희끼리는 수업 후에 파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이야기하거나 서로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평가하곤 하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왔어요. 반면에 학교에 있는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와 어울리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그들과 친해지려는 시도를 한 적은 없었죠. 그냥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구나라고 여겼어요.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패션을 이해하는지 궁금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패션 역사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해 언급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최근 한국이 세계 패션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서울 패션위크는 이제 글로벌 패션 이벤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한국? 저는 순간 의아했어요. 솔직히 한국 패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은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였고 패션에 있어서는 파리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 한국을 알아야 할 필요성조차 못 느꼈죠. 그날 교수님은 우리에게 팀 프로젝트를 내주셨습니다. 각 나라의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과제였죠. 저는 팀 명단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와 같은 팀원이 된 한국인 유학생 지연 때문이었죠. 평소 지연은 수업 중에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언제나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파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하고 독창적인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죠. 솔직히 말해서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치고는 너무나 평범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패션의 중심지 파리에 와서 공부하면서 저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다니라고 생각했죠. 자연스럽게 지연이 우리 팀 프로젝트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단정짓게 됐습니다. 지연은 평소에도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동안 저희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내가 주도해야겠군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과연 지연이 패션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프로젝트에 어떤 기여를 할지 의문이었어요. 팀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우리는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팀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제 의견이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존중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고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죠. 다른 팀원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 듯 보였고 우리는 곧바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어요. 전통적인 패션 요소를 현대적 디자인에 어떻게 녹여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것이었죠. 저는 주로 유럽의 전통적인 실루엣과 소재들을 활용한 현대적인 디자인에 집중했어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형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회의 도중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듣고만 있는 겁니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면서도 지연은 그저 메모를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역시 예상대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에도 조용했던 지연이었으니 패션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지연에게 물어봤어요. 지연, 혹시 너도 의견이 있어?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실 정말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예의상 묻지 않을 수 없었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디자인을 구상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한복의 곡선과 직선이 잘 조화를 이루는 점을 현대적 실루엣에 결합하면 새로운 트렌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한복이 어떻게 현대적인 디자인과 어울릴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연의 스타일과 평소 태도를 봤을 때 그녀의 아이디어가 특별히 매력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연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제 주도대로 이끌어갔습니다. 팀원들도 별다른 반응 없이 결국 제 의견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죠. 발표 준비 과정에서도 지연의 아이디어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는 전통적인 유럽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자신 있게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어와 디자인 컨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발표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죠. 이 프로젝트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할 계획이었는지 더 듣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 지연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지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발표에서도 그녀가 주도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대답할지 걱정이 되었죠. 교수님이 던진 질문은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답을 잘못하면 팀 전체의 평가가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패션 요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의상의 특징적인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현대적 실루엣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예를 들어 한복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운 곡선은 우아함을 상징하며 이를 현대적이고 직선적인 테일러링과 결합함으로써 구조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려고 했습니다. 지연의 설명은 우리가 발표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고 심화된 내용까지 잘 짚어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교수님의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함으로써 우리가 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준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대답에 매우 만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발표를 주도했던 제가 부끄러웠죠. 그리고 지연이 그저 조용한 학생일 뿐이라고 섣불리 판단했던 저의 오만함도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없었다면 교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팀의 평가도 낮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대답 덕분에 우리 팀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것처럼 보였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은 우리 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굉장히 잘 풀어냈습니다. 특히 심화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팀원들이 모두 깊이 고민하고 열심히 참여한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의 칭찬을 듣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는 지연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대답 덕분에 팀 전체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거였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지연의 차분하고 성실한 답변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었고 팀 전체가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팀원들은 지연의 의견을 처음부터 배제하려 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존중하지 않았죠. 우리가 틀렸었구나라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우연히 학교 식당에서 지연을 보게 되었어요. 지연은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지연, 같이 밥 먹어도 될까? 라고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내줬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바로 사과했습니다. 오늘 발표 때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팀이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을 거야. 솔직히 너의 아이디어를 무시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클레르. 팀워크라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연은 우리가 그녀를 배제하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묵묵히 해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전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저 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지연에 대한 제 편견과 오만함을 깨달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연, 솔직히 내가 패션을 보는 관점이 나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걱정됐어. 내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팀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 너희의 의견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나는 패션이란 것이 단순히 개성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생각을 공유한 거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것도 팀의 결정이고 나는 그걸 존중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의 생각은 단순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협업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그녀를 과소평가했었고 그 점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이제야 알겠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너의 관점 덕분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 앞으로는 내 의견을 더 존중할게. 그리고 너랑 더 친해지고 싶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클레르. 사실 나도 너랑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 패션에 대한 너의 생각이 궁금해. 그날 이후로 저는 지연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 동료로만 봤던 지연은 이제 패션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진 배울 점이 많은 친구로 느껴졌죠. 저는 그제서야 한국에 대해 그리고 지연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지연,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밖에 몰라. 그런데 내가 말한 한복의 곡선과 직선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패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언젠가 너랑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방학 때 한국에 가게 되면 나랑 같이 갈래? 한국의 패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부분도 많이 보여줄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었고 지연과 함께할 시간도 설레었어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지연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저에게 K-팝과 드라마 외에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설렘 반, 긴장 반이었죠. 우리가 탄 비행기는 한국의 항공사였는데 처음부터 깔끔하고 세련된 서비스에 감탄했습니다. 승무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공항의 디자인, 그리고 비행기 내부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이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의 디자인과 현대적인 시설들이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죠. 여기 인천공항이 한국의 관문이야.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곳이니까 아주 신경 써서 디자인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으니까요. 지연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숙소 걱정을 하지 말라며 그녀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죠. 지연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날 저녁에는 김치찌개라는 한국 전통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평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저였지만 한국의 김치찌개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특히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는 깊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었죠. 매콤한 국물과 부드러운 돼지고기의 조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저에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전날 한국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죠. 지연도 미소를 지으며 그럼
각자 준비하고 바로 나가자라고 말했어요. 저는 먼저 준비를 마쳤고 지연이 옷을 고르러 간다고 하기에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연은 자신의 방이 아닌 복도 끝에 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따라가 보았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에 조용히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저는 그 자리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길게 늘어선 행거가 가득했고 수많은 화려한 색감의 옷들이 마치 패션 매장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각종 장신구와 액세서리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마치 귀금속 매장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고급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색색의 목걸이, 반짝이는 귀걸이, 다양한 모양의 팔찌들까지. 그 광경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여기 뭐야? 이게 전부 내 거야? 지연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응, 이건 내 드레스룸이야.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 옷도 점점 많아지고 액세서리도 다양하게 모으게 됐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파리에서는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닌 거야? 나는 솔직히 내가 옷에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줄 알았어. 꾸밀 줄 모르는 줄 알았다고. 지연은 고개를 살짝 흔들며 웃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공부를 하러 간 거지. 내 옷을 자랑하러 간 게 아니잖아. 나는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주로 편한 옷만 챙겨갔어. 그렇게 해야 집중도 잘 되고 다른 일에 신경을 덜 쓰게 되거든. 그 순간 저는 지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정말 패션에 진심인 친구였던 거예요. 옷이나 외모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저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 옷을 고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마쳤습니다. 드레스룸에서 나오는 지연이를 봤을 때 지연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꾸며져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연의 옷과 메이크업은 완벽하게 어울렸고 그날의 그녀는 마치 패션쇼의 주인공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지연, 정말 아름다워. 너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정말 멋져.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클레르, 너도 정말 멋져 보여. 이제 나가자. 동대문에서 멋진 하루를 보내자 라고 말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고 그곳은 그야말로 패션의 천국이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둘러싼 수많은 종합 쇼핑몰과 수많은 상점들을 구경하며 한국이 패션의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지연은 저에게 서울 패션위크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여기가 한국 패션 산업의 중심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서울 패션위크가 열리는데 한국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디자인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지. 패션위크 주에는 세계의 유명 디자이너들과 모델, 인플루언서, 그리고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패션 런웨이처럼 느껴질 정도야. 아마 서울 패션위크가 9월에 하니 그때도 같이 한국으로 구경 오는 건 어때? 지연의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패션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저는 당연히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연에게 그러자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옆에 비율이 좋은 여성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가 입고 있는 코트와 이너의 원단과 컬러를 체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연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 한국의 모델 아냐? 저렇게 비율이 좋고 옷도 잘 입는데 분명 모델일 거야. 그렇지? 그 순간 지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모델이 되는 게 쉽진 않아. 엄청 경쟁이 강하거든. 내가 봤을 땐 일반인 같아. 우리처럼 옷을 사랑하는 패션 피플.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파리를 돌아다니던 지연이 한국에 와서 180도 바뀐 모습에도 감탄했는데 한국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마치 패션쇼에 나올 법한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곳이야 말로 패션의 성지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지연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홍대라는 젊음의 거리였죠. 홍대는 동대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홍대에서는 개성이 넘치는 패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났고 마치 거리 자체가 거대한 아트 갤러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패션 소품들을 쇼핑했고 한국 패션의 독창성에 계속해서 감탄했죠. 파리에서 본 적 없는 디자인과 감각이 홍대에 넘쳐났습니다. 그 후 지연은 저를 셀프 스튜디오에 데려갔습니다. 셀프 스튜디오는 마치 개인이 화보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직접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마치 내가 모델이 된 것처럼 말이야. 지연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모델처럼 포즈를 취해봤어요. 그 순간 나는 마치 패션 잡지 속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즐기는 트렌드에 푹 빠져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신사동 가로수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유럽의 어느 거리처럼 세련되고 감각적인 장소였어요.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가로수들이 거리를 더욱 예쁘게 꾸며주고 있었죠.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이 얼마나 패션에 진심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스타일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압구정으로 갔습니다. 압구정은 고급 패션 브랜드들이 즐비한 거리였고 마치 패션 피플들의 성지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압구정의 한 루프탑 바에서 술을 한잔하며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다가오더니 우리에게 패션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더 황당한 건 지연은 늘상 있는 일인 것 마냥 흔쾌히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연은 저를 안심시켰어요. 한국의 수많은 패션 매거진과 SNS 매거진에서 스트릿 패션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포토와 글을 올린다고 하며 같이 찍자고 했죠. 저는 얼떨결에 지연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작가는 고맙다고 말하며 명함을 건네주었고 거기엔 SNS 계정이 적혀 있었죠. 지연은 제게 말했어요. 이제 곧 우리 사진이 이 계정에 올라올 거야. 저는 SNS를 구경하기 시작했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보다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는 유명 SNS 매거진이었고 게시물에는 수많은 패션 피플들의 사진이 가득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신기했어요. 지연은 웃으며 얼른 집에 가자고 했고 저는 웃으며 지연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 이외에도 한국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한국의 패션과 문화를 알게 되면서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한국 패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어. 파리에서 본 적 없는 독창성과 전통이 공존하는 느낌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을 몰랐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나도 너와 함께해서 정말 좋았어. 패션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더 많은 걸 함께 배울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 패션을 더 깊이 배우고 파리와 한국을 오가며 동서양을 아우르는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과 파리의 문화를 결합한 독창적인 패션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뿌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죠. 한국 패션의 미래가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2025 서울 패션위크를 즐기기 위해 다시 지연과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패션을 더 깊이 있게 즐기고 공부하여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어우러지게 섞어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제 인생의 목표를 잡게 해준 지연과 한국의 패션 피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 브랜드로 서울 패션위크에 오는 날을 기대하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패션이 파리에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데요. 이미 한국의 유명인들이 파리의 패션 브랜드의 뮤즈가 되어 활동 중이고 한국인의 패션 감각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화합으로 한국의 패션 사업이 더 번창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계절인 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유럽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까지의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약 165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의 방한 관광객 수는 57.1%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한국의 문화, 음식, 역사 등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유럽의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본과 한국 여행을 한 주인공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과 일본의 여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요르카에 사는 클라우디아라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면 어떤 점이 인상 깊을까요? 저는 최근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두 나라를 비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일본이 더 기대됐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고 유튜브에서 도쿄, 오사카, 교토 같은 도시들의 멋진 풍경을 보면서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익숙했어요. BTS와 블랙핑크 덕분에 한국 음악에 관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 외의 한국 문화는 일본만큼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행 일정을 짤 때 일본을 먼저 방문한 후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두 나라 모두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였고 비슷한 점도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은 처음부터 정돈된 나라라는 인상을 주었어요. 입국 심사는 빠르고 체계적이었고 공항 직원들은 매우 정중했어요. 일본어를 몰라도 충분히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된 표지판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전철을 타고 시내로 가는데 승객들이 모두 조용했어요.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않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신주쿠, 시부야, 아사쿠사 같은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시부야 거리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전통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아사쿠사도 매력적이었어요. 일본 음식도 기대했던 만큼 맛있었고 지하철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운행되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에요. 스페인에서는 낯선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식당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익숙한 문화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한 번은 길을 찾다가 지도를 보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영어로 길을 물어봤는데 몇몇 사람들은 당황한 듯 미소만 짓고 그냥 지나갔어요.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질문을 했더니 점원이 사과만 하고 급히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본은 정말 정중한 나라지만 동시에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곳이라는 거요. 그리고 저는 점점 외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따뜻한 인간적인 교류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일본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저는 두 번째 목적지인 한국으로 떠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 없이요. 일본과 비슷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랐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의 분위기가 일본과는 다르게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서는데
버스 정류장을 찾지 못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국인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너무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피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 목적지를 말했고 그분은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가줄까요? 라고까지 물어봤어요. 이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 여긴 다르구나.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 동안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정하구나. 아직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본과의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지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질서정연하고 조용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훨씬 더 생동감이 넘쳤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공항 직원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무엇보다 낯선 외국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말을 거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환승을 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또 찾고 있던 저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어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려던 찰나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 한국인 남성이 밝은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곤란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일까?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일까? 아, 내 명동으로 가야 하는데 버스를 어디서 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했어요. 아, 저쪽이에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친절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자연스러웠어요. 조심스럽게 괜찮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한 뒤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본과는 확실히 다르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은 도쿄만큼이나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분위기는 훨씬 더 활기차고 개방적이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곳곳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명동으로 향했어요. 명동은 한국의 쇼핑과 K-뷰티의 중심지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디서나 다양한 언어가 들렸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들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언어가 한꺼번에 들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언어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뒤를 돌아보니 한 한국 여성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방금 스페인어 하신 거 맞나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스페인어 할 줄 알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영어조차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제 모국어로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왔어요. 그녀는 반갑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마요르카요? 저는 한국에서 스페인어 전공했어요. 멕시코에서 어학연수도 다녀왔고요. 그 순간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인 영어조차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에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이 외국인에게 보다 열린 사회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명동에서 여러 가게를 둘러보던 중 또 한 번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어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점원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점원이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스페인에서 오셨나요? 깜짝 놀라. 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스페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요. 혹시 몰라서 여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순간 너무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바로 대답했어요. 저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왔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러 외국어를 배우는 점원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 순간 일본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정중했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느낌이 강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 정신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고 예상치 못하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여행을 하며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와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전통적인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걷고 있으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 거라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지하철을 타고 안구역에서 내려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저는 잠시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사기로 했어요.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한 카페에 들어가 메뉴를 고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려는 순간 문제에 부딪혔어요. 카페에서는 무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터치스크린에 영어 메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키오스크가 있어도 외국어 지원이 부족한 곳이 많았기에 한국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곳에서는 영어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난감한 상황이었죠. 당황하며 화면을 몇 번 눌러보다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계산대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던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다가왔어요. 필요한 메뉴 있으세요?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직원이 먼저 영어로 말을 걸어준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영어로 길을 묻거나 주문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직원이 먼저 영어를 사용하며 저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라떼를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직원은 자연스럽게 키오스크 화면을 조작하며 주문을 도와주었고 저는 무사히 커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외국인을 배려하는 한국의 문화가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커피를 들고 북촌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저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골목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길이 꽤나 가파르고 이리저리 이어진 작은 골목이 많았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라고 들었지만 길 안내 표지판이 많지 않아서 초행길인 저는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도를 확인하며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어디 가려고 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르신들이 외국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저를 보고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려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아, 저는 북촌한옥마을을 구경하러 왔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하셨어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저 따라와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천천히 걸으며 한옥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곳이 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지 설명해 주셨죠.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한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길을 잘 찾았어요. 할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즐겁게 구경하고 가요. 한국 좋아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이 정말 좋아요. 여행을 하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리의 깨끗함과 정돈된 분위기에 감탄했지만 어디서든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영어로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피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고 가게 직원이 외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배려해 주었으며 길을 잃었을 때도 따뜻한 마음으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돌아본 후 저는 한옥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전통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한국보다 일본을 더 기대했던 걸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나라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숙소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서 기분 좋은 공기가 느껴졌어요. 출국을 앞두고 여행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놀라움을 안겨준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방문했던 곳이었지만 여행을 하면서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본이 더 기대됐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과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을 동경하게 되었고 여행을 계획할 때도 일본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지금 제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발전된 도시와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중교통도 편리했고 음식도 맛있었죠.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차이를 느꼈던 부분은 사람들과의 거리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길을 헤매고 있어도 질문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지나가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길을 안내해 준 사람, 버스를 기다리던 저에게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한 사람, 북촌 한옥마을에서 길을 잃었을 때 먼저 다가와 길을 안내해 준 할머니까지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어요. 일본이 정중한 태도를 중요시한다면 한국은 정이 넘치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 난감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했고 심지어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명동의 가게 점원이 스페인어로 인사했던 일, 카페 직원이 먼저 영어로 도와주겠다고 했던 순간, 관광지에서 만난 한국인이 스페인어를 배운 이유를 이야기했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한국이 외국인 친화적인 나라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그 이상의 교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과 보다 쉽게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좋아요? 라고 물으며 웃던 할머니,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하며 떠난 공항 직원,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며 먼저 다가온 거리의 사람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단순히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며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들까지.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로 남았어요. 일본과 한국 중 어디를 더 추천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을 선택할 거예요. 마요르카에서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번에는 여행자가 아닌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다음에 다시 만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관광객이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는 일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